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죠? 저는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네요. 다음 주에는 RBW와 마인즈랩이 상장을 합니다. RBW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종 배정 현황부터 확인을 하고요. 상장일 체크포인트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었고요. 공모가는 21,400원이었어요. 내가 몇 주나 받았었는지 다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RBW는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예측 때 15.98%를 기록했고요.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 IPO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긴 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최종적으로 47.18%까지 증가했죠. 3배 정도 높게 잡아준 거고요. 그 중에서도 6개월에 배정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도 꽤 되고요. 최근에 막 의미있게 확약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 뭐 엔캠이나 디어유 이런 게 80%를 넘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주 뛰어나게 높지는 않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50% 가까이가 되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보시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이 7.08%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결과기는 해요. 아무래도 미확약, 거래 실적이 기존에 있던 외국 기관들에게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은 늘 똑같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한 유통 가능 주식수 계산해 봐야겠죠. 기존에 256만 6,394주가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었고,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해서 32.36%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는데, 확약 비율을 적용을 했더니요, 총 212만 3,014주로 줄어들었고, 비율로는 26.77%가 됩니다. 자, 20%대로 낮아져서 좋은 결과고요. 또 금액으로 계산하면 454억 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기존 주주가 61.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18.44%, 그 다음 일반 청약자 14.75%가 됩니다. 자, 이 종목도 기존 주주 비율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어떤 포지션을 언제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존 주주는 과연 누구인가? 제가 분석 영상에서 미리 얘기를 했지만 거의 다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은요, 일정 부분은 구주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1개월, 3개월 자발적인 보호 예수를 약속한 상태고요. 요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지분이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미리 돈을 조금 만지게 되기 때문에 굳이 상장일에 급하게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주 매출이 없다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매출 주식수가 보시는 것처럼 꽤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걸 제외한 지분의 3분의 2는 보호예수, 자발적인 보호예수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예수 걸려있는 물량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지분은 막 대량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급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소액주주는 10명이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35%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출애 가능한 부분은요. 미행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현재 행사 기간이 도래한 스톡 옵션은 약 10만 8천 주가 있습니다.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네요. 근데 행사 가격을 보면요. 1,786원밖에 안 돼요. 공모가는 21,400원이고요. 공모가 정도의 가격이 유지된다고만 해도 거의 12배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상장일에 바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 비율 47.18%, 꽤 높은 편이고, 그리고 6개월 분포가 가장 많다는 거, 그 다음 3개월,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6.77%가 됩니다. 기존 주주 비율 16.56%는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조금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주 매출과 자발적인 보호 예수를 생각했을 때 대량 매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바로 행사 가능한 미전환 주식 매수 선택권 10만 8천 주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통 가능 금액은 454억 원으로 무난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이론적으로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 것뿐이고요. 제가 적용한 로직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자, 유사 기업은 SM, JYP 엔터, SBS 컨텐츠 허브 투자 설명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왜냐면 하이브와 YG 엔터는 PER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3개 종목의 평균 PER을 계산하면 41.28배가 나오고요. 자, RBW의 2021년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에다가 41.28배를 곱한 다음에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요. 적정 주가는 36,25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70% 정도 플러스인 가격이에요. 근데 솔직히 목표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엔터주의 분위기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한창 달리다가 요 며칠 조금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기는 한데요. 여전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아직도 저평가라면서 SM과 JYP 등등의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가 아니면 주식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엔터 회사들이 줄줄이 NFT, 이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더욱 관심이 또 쏠리는 분위기고요. 근데 아쉬운 건 RBW는 메타버스나 NFT 이런 쪽과는 엮인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상승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전에 상장한 엔터 쪽 종목이죠. 디어유가 상장일에 따상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도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성과도 분명히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어유도 메타버스와 엮인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장점으로 작용을 한 게 있겠죠. RBW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 이 포인트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RBW도 따상의 가능성이 있을지 제가 트임과 디어유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왜 트임하고 비교했냐면요. 객관적인 지표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수요 예측 경쟁률도 큰 차이가 없었고 최종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 비율 그리고 최종 유통 가능 금액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라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소식은 트임도 따상을 잠깐이라도 기록했었다는 사실인 거죠. 디어유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RBW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냥 같은 엔터 쪽이라서 비교해서 보시라고 넣어뒀습니다. 자, 그래서 트임하고만 비교해서 본다면 사실 트임보다 RBW가 인기가 훨씬 높았죠. 트임은 증거금 7.6조, RBW는 12.4조.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도 RBW가 10% 정도가 더 높습니다. 유리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주목받는 섹터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RBW도 따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잠깐일지라도요. 아무튼 그렇다면 디어유처럼 혹시 연속 오름세도 가능할까? 이 부분은 사실 알 수가 없지만 디어유의 상장일 5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장 초반에 바로 따상을 찍고 풀리기는 했지만 가격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수급을 체크하시면 상장일부터 해서 4거래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그래서 혹시 RBW도 장 초반에 고가를 찍고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요. 수급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0%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가능성을 찾고 판단을 내가 하려면 이런 기준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트임의 상장일 흐름을 볼게요. 보시면 장 시작 직후 진짜 몇 초? 한 1초였나요? 따상을 찍기만 하고 바로 풀렸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급격하게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10시 근처까지 해서 조금 반등이 다시 나와줬고요. 그 뒤에 다시 쭉 미끄러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당일에 외국인과 기관 냅다 다 팔았죠. 그래서 혹시나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가격이 좀 가파르게 급격히 흘러내린다 이럴 때는요,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그냥 터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 RBW는 11월 22일 단독 상장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매수세가 한 종목에 다 집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교했던 트임도 따상을 찍었는데, 그렇다면 RBW라고 따상 못 찍겠냐? 저는 따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요, 시초가가 따상이나 130% 이상만 해줘도 그냥 바로 매도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배정받은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엔터 쪽이기는 한데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좀 플랫폼이라든지 엮이는 부분이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요. 혹시 딱 장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찍었을 때 팔지 못하고 가격이 조금 내려앉았다면 일정 수준이 무너지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하면서 조금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트임처럼 고가에 못 팔고 급격하게 그냥 주가가 쭉 빠져버렸다면 10시 이전에 반등 조금이라도 줄 때 그때 그냥 정리를 한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 사례가 늘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변수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 얘기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RBW로 수익을 내고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겠네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